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의 핫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선정해서 관련된 전략까지 짜드리고 또 5개 종목 가운데 현 시점에서 살만한 가장 괜찮은 종목은 무엇인지 베스트 종목까지 찍어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 때문에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날이에요. 재료 없는 시장에 호재거리가 하나 뜬 셈인데 외국인도 오늘 돌아왔고요. 특별히 선현물 모두 다 작지만 동반을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란 핵협상 관련해서 수혜주로서 분석이 되고 있는 건설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날이기도 한데요. 참고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이 거래소에 상당히 큰 종목이죠. 가격 제한폭이 확대된 이후에 하한가를 맞았습니다. 마이너스 30%. 이윤즉슨 2조 이상의 손실을 해양 플랜트 관련해 숨겼다는 것인데 지금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이 부실을 숨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 들어와 있어서요.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게는 참 어려운 날이 될 것 같지만 건설주는 무천원 만에 웃는 날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시장은 이미 2060선 이쪽이에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이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광무 멘토님은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 얘기를 들려주실까 궁금한데요. 종목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광무 멘토가 뽑은 탑5.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벽산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리바트. 벌써 감이 오시죠? 세 번째 종목은 유진기업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동원개발. 다섯 번째 종목은 서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건자재 맞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혹시 건자재가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혹시 공통점이 건자재인가요? 네, 오늘 뭐 다 같이 건설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네, 건자재와 또 건설주에 대한 차별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이 기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브레인 멘토스로 활동하시는 사실 황민영 멘토님께서도 한번 건자재 특집 하셨었거든요. 그때 영보화학도 탑픽주로 얘기하셨고 오늘 아침에도 이건산업도 추가로 좋아 보인다고. 네, 맞습니다. 일단 저를 기억하신다면 올 상반기 동안에 내내 강조드렸던 이야기가 미디어 컨텐츠였잖아요. 맞아요. 이제 7월달 하반기를 준비하면서부터는 이제 새롭게 물론 이제 하반기에도 미디어 컨텐츠는 좋겠지만은 새로운 것도 제시해보고자 하반기에는 이제 좀 더 가까이에서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셔야 되겠고 첫 번째 정책에 대한 관련된 이 건설주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정책에 맞서지 말라 뭐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데 정부 정책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대비처 그리고 피신처가 될 거다라고들 하잖아요. 정부가 공을 들여 키우고 있는 건설시장 관련된 종목들 오늘 5가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1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건설 그리고 자재 관련된 종목 알아볼게요. 네, 먼저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님의 오늘 첫 종목 바로 벽산입니다. 고기능 단열재 시장을 과독점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단열재는 상당히 중요해요. 집에 그 날아오는 거 보면은 사실 아파트 이렇게 보면 양쪽 집 끝에 있는 집들이 돈이 많이 들어요. 뭐 우리가 자동차에서 연비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 내에서도 열 효율에 대한 문제 많이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단열재에 대한 사용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가장 이 단열재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화재에 대한 화재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이런 단열재를 국가적으로도 이 부분들을 고기능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지난해부터 이제 법 개정화를 했고요. 아무래도 취약 계층이 있는 뭐 노인 인구가 많는 지역이라든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도 더욱더 이 단열재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제 개정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 소재 부분 안에서 상당히 중국산에 대한 소재를 그리고 좀 불분명한 이 원산지를 좀 표기를 했었는데 이 원산지도 이 공공연하게 이게 보이는 것도 법 개정화를 했습니다. 때문에 이 벽산 같은 기업에는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거의 뭐 과독점할 수
있을 정도로 단열재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세 가지 기업이 과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벽산인데요. 네. 일단 새로운 소재 개발도 유심히 해왔고요. 그리고 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파트너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단열재 시장이 앞으로 법 개정안을 통해서 더욱더 강화된 고기능에 대한 단열재가 시작된다면은 이 벽산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지난해 연말 때 부동산 3법이 나오면서 가장 크게 시장에 대한 주목되었던 것이 이 바로 건축 기자재였습니다. 네.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 안에서 단열재 당연히 필요하겠고 그리고 앞으로 이 도시형 생활주택 안에서도 이 부분들을 이 법 개정안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요. 이 법 개정과 함께 보시는 종목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벽산도 많이 올랐어요. 네. 연초 갈 것 없이 5월 초 대비해서 주가는 벌써 2배 뛴 상태네요. 네, 맞습니다. 하반기는 더더욱더 이 추경 예산 이후부터 경기 부양책을 같이 보자라고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만큼 이와 같이 단기 추세를 상승을 좀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메르스에 대한 공포라든지 그리스바 이슈가 있으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영향 변수가 되기도 했었는데 꾸준하게 신고가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부분들은 정책으로만 움직이기보다는 기업적으로 내부라 했을 때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보이면서 안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하반기에서 이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경비용책 함께 추가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부분들, 분양에 대한 부분들,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보신다면은 벽산이 역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열재 시장에서 또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추세를 꾸준히 타고 갈 수 있다라면은 벽산 같은 기업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데 자회사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벽산이요, 사실은 이 단열재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 기자재로 해갖고 수직 계열할 때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회사 계열사 부분들도 실적 개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최근에 와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호재가 더해졌기 때문에 수급의 부분들도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 한 달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주요 수급이 진행되면서 대량의 거래는 또 동반하면서 시장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요. 벽산은 주가 흐름도 마찬가지겠지만 수급적인 부분 안에서도 튼튼하게 건강적인 상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눌림 필요 없이 이 정도에서 매수하나요? 하반기 보신다죠? 일단 3일 전쯤에 이제 월요일이었죠. 이제 장중에 22%까지 상승하는 모습의 장대 양봉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오늘까지도 추가적으로 하방 지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봉 상태에서 각을 좀 크게 걱정되듯이 볼 수도 있겠는데 주봉과 월봉을 보시면은 새로운 추세를 그리기 위한 긴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따라서 새로운 추세의 그림을 본다라면은 이 달리는 마에 올라탄다라면 이제서 각을 세울 때 같이 함께 보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현재 13,000원대를 터치하고 12,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새로운 추세 가격을 만든다라면은 17,000원대, 18,000원대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17,000~18,000원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벽산은 특별히 자회사 모멘텀까지 있다 하셨습니다. 고기능 단열재 시장에서 거의 내놓으라 하는 과독점의 그런 강점을 갖고 있는 벽산 얘기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잠깐 속보가 들어와서요. 전해드리고 두 번째 탑2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7.07% 성장을 했는데 예상치는 6.8%. 많은 국내외 기관에서 7%는 어렵겠다라고 했었는데 마치 계산해서 만든 것이냐 그렇게 7.0이 1분기와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예상치를 웃도는 중국의 GDP 성장률 나왔다는 점 전해드렸습니다. 네, 건축 그리고 건자재 관련주 오늘 특집으로 두 번째 시간 마련해보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이광문 멘토님의 추천주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현대리바트예요. 백화점 입점 고객의 접근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리바트에서 현대리바트가 됐죠. 네. 일단 현대리바트 현대가의 종목으로 되었는데 과거에 현대그린푸드에 속해 있었다가 또 탈피했다가 다시 또 현대그린푸드에 하면서 현대그룹 안에서 또 현대홈쇼핑 또 현대 백화점에 대한
이런 것 같은 그 배경을 얻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시면 맞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 벽산에 대한 자회사가 사실은 하츠라는 이 주방기구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맞아요. 근데 이 주방 가구 안에서 시장에 이제 그 새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현대 리바트입니다. 일단 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한다면요. 현대 그린푸드의 이 피인수 되면서 현대 가해 종목이 되면서 현대 홈쇼핑과 그 현대 백화점에서 이와 같은 이 주방 가구 부분들을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영점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새로운 이 판매처를 통해서 이 고객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요. 네.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매출 성장을 거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쭉 둘러보다 네. 예쁘네 했는데 리바트 가구일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주방 가구는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회사는 현대 리바트뿐밖에 없기 때문에요. 백화점에서 이렇게 주방 가구의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현대 리바트밖에 없다라는 거. 우선은 현대 리바트가요, 사실은 이 주방 가구에 대한 이 관점이 과거보다는 지금 확실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요? 과거에는 이 집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 주변의 환경을 생각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집 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많이 신경 쓰게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 안에 대한 환경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음식 문화도 마찬가지로 웰빙 문화가 이 집안에 대한 환경 구조까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들 안에서 이 현대 리바트에 대한 인테리어 산업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해 본다면 꾸준하게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또한 이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주방 가구도 단순하게 가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는 이 생활기구, 그러니까 스마트 가전의 시장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주방 가구도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이 스마트 가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 홈 퍼니처 같은 부분들도 이제는 스마트 퍼니처라고 할 만큼 이 새로운 키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같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 리바트는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IT 쪽으로도 함께 이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는 기업으로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일전에 한번 아주 큰 그림에서 성장성이 높은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들을 쭉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었는데 지금 당장 사라는 의미보다 현대 리바트도 어떤 거기에 대한 파트너십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역시 현대 리바트도 벽산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에 특별히 20% 가까운 급등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어지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꾸준한 추세 속에 있을 때 매일매일 1%씩 2%씩 올라가는 모습에서 편입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언제쯤 이 고점의 징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 추경 예산 이후부터는 확실히 시장에 대한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경기 부양 정책을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다라면은 가장 크게 기대되는 부분 산업이라면은 부동산업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건축 기자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 이제 하반기에 와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얘기들도 있겠지만은 이 정책 기조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큰 시세 기대를 한다는 부분들을 입증하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 이 동반상승하는 모습들 강한 상승이 나타냈습니다. 이 부분들 이후부터는 새로운 추세 상승 새로운 자리를 나타낼 수 있는 주가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67,000원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꾸준하게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봉과 월봉에서도 큰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 추세 상승을 끝까지 끌고 간다라면은 8만원, 9만원대까지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74,000원인데요. 9만원 선까지 1차적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 리바트 최근에 양봉의 어떤 종가 부분 67,000원대 정도 무너뜨리지 않으면 긍정적이다라시면서 9만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건축 기자재 관련주 현대 리바트였네요. 네, 이제 탑3 알아볼 차례입니다. 탑3 공개할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유진기업입니다. 시내 면세점 진출 기대 모멘텀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사실 유진기업이 시내 면세점에서는 구매를 마셨죠. 탈락을 근데 모멘텀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일단 시내 면세점에 대한 진출 기대 모멘텀이 사실은 이 중소기업들한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일단 유진기업은 MBC 여의도 사옥을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하여금 시장에 대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쉽게 좀 탈락을 했죠. 아무래도 그 다른 SM 면세점이라는 중견기업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로 많이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면세점에 대한
대한 부분들은 뭐 일단 그 MBC 사업을 바뀌면서 새로운 쇼핑타운을 만든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예. 면세점에 이 기조를 더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면세점에서 그때 부각이 되었던 이슈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끝까지 모멘텀적인 부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래의 사업을 잘해야겠죠. 그렇죠. 유진기업은 여러분들 뭐 기업에 대한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미콘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우선 제가 건축 기자재와 건설주에 대한 차별화할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유진기업도 건축 기자재 쪽 종목 중에 하나이죠. 일단은 이 레밀콘 사업이 이 건설 부분 안에서 기반될 수 있는 사업들, 그러니까 콘크리트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수도권 쪽에서 계속해서 이 분양에 대한 아파트 분양, 아파트 신축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거에서부터 이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는 면적이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느냐, 네. 이것을 보셔야 되는데 이 콘크리트 면적이라든지 이 아파트 분양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면적 규모를 나타내는 이 시장 기준표가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이 10% 가까이 늘어난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이 아파트가 얼마만큼 어떤 건물이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레미콘 같이 이 콘크리트를 얼마나 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를 그렇죠. 일단 도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따진다면은 이 유진기업이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 증가폭도 여전히 성장성은 살아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축 기자재와 그리고 건설주에 대한 기준선을 알려드릴 건데 뒷부분에 제가 이제 준비한 기업이 동원개발과 서한이에요. 제가 기준선을 정한다면은 사실은 이제 건설주보다는 건축 기자재 많이 시장을 좀 더 초점을 두자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건설주에서도 차별화는 나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오늘 이란발 핵 타결을 하여금 이 대형 건설사를 움직이고 있는데 바로 이제 중동 지역의 이 해외 수주를 많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 국내 시장에서 느꼈을 때 아직까지는 해외 시장에 대한 수주 모멘텀을 이 매출화로 전환하는 데 아직까지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형 건설사보다는 이 중견기업들이 국내 시장이나 주택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수도권 지역보다는 이 지방 쪽에서 역할하고 있는 이 건설사들이 좀 더 우리 국내 주택 지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를 본다라면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역할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헌데 건축 기자재는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 수도권 쪽에 대한 이 신축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 대형 건설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기자재들이 담당하는 기업들이 보실 때 우선적으로 이 신축 건물을 담당하고 난 다음에 차후에 분양을 통해서 이 공사 대금을 받게 되는데 공사 대금을 받는다라면은 이 중견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나을 거예요. 따라서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들과 시장에 대한 규모로 봤을 때는 수도권에 담당하고 있는 건축 기자재들을 바라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유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판매처와 이 거래처를 대부분 수도권 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인천, 경기와 그리고 수도권, 서울 지역에 많이 표준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들을 본다면 유진기업은 상당히 성장성을 또 안정적으로 공사 대금을 받는 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좋은 팁 주셨어요. 건축 기자재 업체 고를 때 이것저것 뭐 다 비슷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수도권 쪽에서 수주를 많이 따낼 수 있는 수도권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골라보면 틀림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레미콘 업계 1위 유진기업 얘기, 면세점 탈락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여전히 있다라고 하시면서 세 번째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탑4 알아보죠. 네, 오늘 건축 기자재 관련주 보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의 오늘 가이드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동원개발 얘기가 나왔네요. 사실 코스닥에 있는 조금 작은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한 58,000원, 현재 6만원. 이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은 건축, 건설 관련된 기업입니다. 조금 전 이야기 드렸지만은 유진기업을 통해서 건축 기자재는 수도권, 그리고 건설사는 지방을 보자고 했습니다. 맞아요. 뒤편에 이제 서한도 이야기 드릴 건데, 일단 2013년도 지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정책, 그리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나오면서 이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지역 활성화 부동산이 살아났는데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것이 대구와 부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인천과 그리고 광주, 수도권 쪽으로 넓혀가는 모습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 여전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라면은 역시나 경상도 지역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도 가장 큰 활성화 시장을 만들고 있고요. 주가가 대변하는 것처럼 동원개발은 부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인데 맞아요. 주가를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꾸준한 시장 성장세를 대변하듯이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반기까지 기어질 수 있는 이 경기 부연 정책에 대한 부동산 정책 보신다라면은 동원개발 꼭 보셔야겠죠. 네, 네, 부산, 경남, 울산의 최대 종합건설사 동원개발 얘기를 해주셨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볼까요? 신고가인데 네. 어느새 이런 네. 별로 관심을 사실은 갖지 않았었는데 네. 이렇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사실 가격 대비해서 거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네네. 사실 아는 사람만 아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은 동원개발 그리고 대구는 서한 이렇게 기억하신다면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잘 외워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미 공개해 주셨는데요. 탑5 서한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일단 건축 기자재 관련주는 수도권 관련된 종목이 유리하겠고 건설사 자체는 우리가 큰 대형 건설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아마 수익은 중소형 건설사, 특별히 지방 관련된 일을 많이 하는 기업이 유리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조금 전에 부산 지역에 있는 중견건설업체 동원개발 얘기 들어봤고 곧바로 대구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한 얘기를 들어보죠. 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 그리고 전세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요. 네. 그만큼 이런 그 매매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이제 이 부산 그리고 대구 지역이요. 이 신축 아파트 분양을 새롭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2011년도 때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 2013년도, 14년도, 16년까지 예정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분양에 대한 호재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건설사들 수에 있겠는데 서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을 특화돼서 이 주택 경기를 담당하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택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이 부산 지역도 말씀드렸지만은 경상도 지역에서도 가장 크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 곳이 대구 지역입니다. 뭐 거의 이 비율로 본다라면 수도권 지역보다 2배 이상의 회전을 보이고 있는데 매출액이 아니라 이 부동산 매매 활성화도 마찬가지이고 그 안에서 가장 크게 시장에 그 대구 지역을 특화된 것이 서한해랑이라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이 부산과 대구 꼭 이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 와서는요, 이 수목원 지역에 이 서한 이다음이라는 분양을 새로 시작했는데, 네. 여기 지역도 정말 이 분양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개될 분양 부분들을 있기 때문에요. 이 서한이라는 기업은 꾸준하게 매출액을 늘릴 수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공사 대금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 많이 찾아와 줘야지 이 분양이 활성화될 수 있겠죠. 네. 미분양되는 양보다는 분양되는 부분들을 확인한다면은 충분히 꾸준하게 이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상승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건설주 그리고 건축 기자재주 짧은 시간에 쭉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건설주 얘기할 때 무슨 해외 수주, 플랜트 수주할 수 있는 커다란 무슨 산업, 무슨 건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국내 분양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종목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벽산부터 서한까지 5개 종목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탑픽주는요? 네, 제가 마지막에 이제 가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대구 지역이라겠죠. 네. 네, 대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한 기업. 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아껴뒀던 얘기 있으면 짧고 굵게 부탁드리고요. 가격 잡아주세요. 네. 서한은 돈도 잘 쓰는 회사예요. 돈도 참 영리하게 쓰고 있는데 건설 부지에만 돈을 지출하고 있고 나머지에서는 돈을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안정성도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그 분양을 계속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2016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까지 경기 부양 정책과 함께 꾸준히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는요. 꾸준하게 매출 성장도 볼 수 있겠고 그 성장성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요, 여전히 쉬지 않고 내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와 같이 계속해서 이 경기 부양책이 실시될 때마다 주가 상승이 또 가파르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도 하반기 때부터 부동산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시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2014년 하반기 때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하면서 또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 12월 달에 부동산 3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장 상승을 보였었는데, 이제 2015년 하반기 때부터 새로운 부동산 3법 이후에 야당에서 정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주가가 계속해서 레벨업할 수 있는 정책 기조와 함께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달리는 말에 편입을 한다면요. 지금 현재 3,195원 형성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3,000원대까지 분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보다는요. 3,150원까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위치에서 매수 편입이 된다면요. 새로운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4,500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추세가 좀 더 기간을 가지고 기간을 필요로 한다면요. 2,850원까지 리스크 관리 가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그리스 얘기, 중국 얘기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 그렇지만 정부가 지금 팔에다 걷어붙이고 살리려고 하는 분양시장에 모멘텀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탑픽주였던 서한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샘플러스 이광무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장에 이슈가 한 가지 있네요. 일단 삼성전기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비주력 부문인 모듈 사업 분사 검토하고 있다라고 며칠 전에 의견이 나왔을 때는 별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분사를 확정지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급등세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사업을 일단은 잘라내겠다라는 의미에서 재무구조 측면에서 개선세가 점쳐지고 있네요. 이상으로 증시 탑5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